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렇게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권의 말이죠. 이재명 재판, 그러니까 이 범죄 혐의 5개 재판, 12개 범죄자, 5개 재판에 8개 사건에 12개 혐의잖아요. 요거를 싹 다 모조리 씌우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어요. 해임죄를 폐지하지 않나, 공소를, 그러니까 이제 항소를 포기하지 않나, 이게 결국은 전부 다 무죄 전략으로 나가는 거죠. 방탄 채우는 건데, 지금 도를 넘어도 이제 한참 넘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조선일보의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이런 대한민국은 지금 대한민국 지금 윤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바람에 그 보수 우파 국민이 지금 도매금으로 지금 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치고 있으면서 우리 보수와 국민의힘이 맥을 못 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대가로 좌파 대통령의 혐의를 씻는 면책을 보장하는 또 다른 도피처가 되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보소도 피난처도 정치 보복의 장마당도 아니다. 이런 굉장히 좋은 중대한 경고 사인을 보내는 칼럼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미 제가 여러분께 조선일보에서 어제 아주 전면 광고가 나온 적이 있죠. 윤 대통령의 석방을 청원하는, 그리고 이재명의 재판 재개를 청원하는 아주 대형 전면 광고가 실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100만 청원 지금 서명운동이 되겠는데 5만 명이 넘어가면 이건요 법사위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발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5만 명을 넘기는 캠페인. 제가 이제 어제도 이 지문을 말이죠.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 바 있어요. 여기 이 청원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합시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메시지를 남겼고,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예, 이렇게 이제 그 국민 청원란에 국회에 들어가시면 이거 돼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겠고, 이런 청원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요,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특검 쪽으로부터 어마어마하게 시달리는 사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이제 특검 측에서 윤 대통령 변호인을 지금 이제 상당히 견제하고 압박하는 이런 입장을 이미 내놓은 바 있어요. 자, 그래서 유정화 변호사도 특검에서 부르고 난리를 쳤잖아요. 자, 이번에는 이제 송진호 변호사가 본인한테 또 알림 문자 왔다. 즉, 그러니까 통신 이용자 통신 조회를 했다는 거죠. 통신 조회. 자, 그래서 요 통신 조회를 지금 목적으로 해서 또 이런 문자가 왔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말 대한민국 법치와 사법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떨쳐버릴 수 없는 대목이 되겠고요.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이제 주기현 판사는 우리 모두가 그래도 마지막에 거는 기대가 주기현 판사의 공정한 재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주기현 판사가 지금 내란 전담대표가 돼 있어요. 김영현 장관, 윤석열 대통령, 그다음에 경찰, 요 내란 사건을 전부 주기현 판사가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김용현 이 판사 변호인하고 김용현 그러니까 장관의 변호인하고 그다음에 주기현 판사의 설전도, 또 특검 측 설전도 여러분께 전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자세하게 말이죠.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그 숄츠 동영상이 굉장히 인기리에 지금 지금 SNS에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요런 내용,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뭐냐. 지금 이제 항소 포기해서 이재명의 이 대장동 사건은 거의 이제 공소 취소로 넘어가는 거죠. 예, 공소 취소.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는데, 이번에는 또 하나 넘어뜨리기 위해서 뭘 하고 있느냐. 정영학과 남욱을 이거 회유한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들어요. 왜냐하면 느닷없이 남욱도 입을 바꿨잖아요. 검찰이 자기 배 가르겠다고 했다고. 말이나 되는 겁니까? 예. 그 다음에 정영학은요, 지금 이 민주당에서 나오는 얘기가 정영학 녹취록도 검찰이 조작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래 문재인 정부에서 대장동을 맨 먼저 수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윤 대통령으로 넘어왔잖아요. 근데 정영학이가 제출한 요 녹음 파일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수사의 단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 정영학이가 제출한 지금 녹취록, 녹취록이 이거 녹음 파일이 이거 제대로 됐느냐? 이거 신뢰할 수 있는 거냐? 아니면 조작된 거냐? 이걸 보려고 지금 남부지검장원에 있는 당시의 애완견인 김태훈 검사가 그 수사 1기팀이죠. 수사 1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 검증을 해서 검찰이 다시 만들었어요. 그 속기사를 전부 다 불러갖고 다 조사시키고, 그리고 이제 2기 수사팀이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온 수사팀이죠. 2기 수사팀도 전부 또, 왜냐하면 녹취록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니까
전부 재조사해서 또 하나의 녹취록을 또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1, 2차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추미애 검찰이 그리고 이제 윤석열 검찰이 전부 이거 두 번, 세 번씩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조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조작이 있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요게 조작됐다라고 민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지금 항소 취소했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봐라. 정영학 녹취록도 조작했잖아. 윤석열 검찰이. 이거를 만들어내려고. 예, 야, 정말 예, 심리전 플러스 법리전. 해서 이기려고 조작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두 개가 잘못됐다. 두 가지가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재창형을 갖다가 정진실 실장님으로 검찰에 통과시켰다. 재창형이란 것은 정재창이에요. 대장동 1기 초기 사업자. 그래갖고 이제 이 재창형, 이거 뭐 구속영장도 당시 이제 구속 정도 했죠.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는 우일의 신도시를 갖다가 어르신들로 왜곡했다. 아니 이게 폭기사가 12명이나 동원돼가지고 전부 두 번, 세 번 검증한 건데 어떻게 우일의 신도시를 갖다가 어르신들로 고치고 재창형을 갖다가 정 실장으로 고치냐고요. 이름이 완전히 다른데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1심 재판부도 녹취록이 변경됐다는 것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의 이 발언 입장 변경. 그러니까 이제 재판이 이제 초기하고 이제 작년하고 금년 최근에 들어서 한 발언 내용 이게 달라졌는데 이거 1심 재판부 판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자, 이렇게 뻔뻔스러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어떤 무리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이재명은 무죄로 그러니까 재판을 받지 않도록 그리고 재판을 받더라도 무죄가 나오도록 조작 거꾸로 민주당이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마음도 모르는 것이죠. 예. 자, 이런 가운데 남욱이는 말이죠. 본인 강남에 있는 땅 그 팔려고 내놨다는 거 아니에요? 차익이 무려 4년 만에 200억이나 지금 올라가고 있고 300억 주고 샀는데 지금 500억이 넘는다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정영학이는요. 대장동에서 번 돈으로 지금 이제 그 강남 아파트 하나를 샀는데 이게 38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62억 원이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야, 참 이게 그래서 지금 여권의 이러한 이재명이 무죄 전략, 방탄 전략 이거 우리가 용납할 수 있느냐?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게 오늘 조선일보 김대중 칼럼니스트의 주장이 됐습니다. 예. 자, 그리고 여러분들 말이죠. 제 방송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많이 좀 도와주셔서 지금 이제 3,000명만 채우면 돼요. 그래서 100만 명의 좀 빠른 시간 안에 돌파를 해서 이 좌파 유튜버하고 요 세 대결면에서도 제가 지금 압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를 거듭거듭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맨 먼저 이제 어려운 이 복잡한 얘기를 먼저 하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할게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기현 판사하고 그다음에 김용현 장관의 지금 설전 내용, 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기현 판사 재판에서 홍장원 요걸 가지고 이제 재판 앉아 있는 재판장을 비롯해서 모두가 확 웃게 된 내용, 요것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용현 재판의 이하성 변호사가 열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요. 예, 한번 들어보시죠.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머리장을 제대로 화가 난 이하성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데요. 저는 등기 신문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왜 법정에서 합니까? 아니 재판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과외로 지적을 하자면 검사가 업법상도 안 받게 증인 교사를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피고 전팀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머리장을 지금 바로는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하고 그래 기재하고까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자들이 예의가 있어야 예의가 법정에서 증인 신문하는데 우리 했어요 저랬어요 이래요 저래요 변호사님들 모르잖아. 검사의 수준이니까 오늘도 자식이 사라지죠. 오늘도 주말이셔서 드셔서 그런가. 일단 이 정도 하시고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 이게 시위대라고 일단 이건 좋아요. 하시고 이런 얘기 이렇게 진짜 말리는 검사들이 정말 이게 제대로 지금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머리장을 제대로 화가 난 이하성 변호사가 한마디 하는데요. 이거는 등기 신문이 아니라 피해자 조사입니다. 피해자 조사를 왜 법정에서 합니까? 아니 재판이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과외로 지적을 하자면 검사가 업법상도 안 받게 증인 교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칭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노래장을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그렇지 장소까지도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의가 있어야 예의가 법정에서 증인신고하는데 아니 우리 했어요? 저랬어요? 이래요? 저래요? 변호사님들 모르잖아. 검사의 수준이니까 오늘 또 자식이 사라지죠. 오늘 또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일단 이 정도 하시고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 힘내라고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특검하고 그런 노래장을 그다음에 김용현 제대로 와가는 변호인하고 이하성 싸움이 변호사가 한마디 계속되니까 하는데요. 이거는 증인 청문이 아니라 피의자 조사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왜법정에 우리가 합니까? 이대로 하자. 아니, 굉장히 그리고 제가 한 가지 그냥 과외로 지적을 하자면 검사가 어법상도 안 받게 증인 결선을 했습니다. 저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최고 존칭을 하는데 이랬어요? 저랬어요? 다 진짜 검사들이 정말 제대로 교육을 안 받아가지고 어디서 그런 노래장을 지금 발언은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도 그렇지 장소까지도 조서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의가 있어야 예의가 법정에서 증인신고하는데 아니 우리 했어요? 저랬어요? 이래요? 저래요? 변호사님들 모르잖아. 검사의 수준이니까 오늘 또 자식이 사라지죠. 오늘 또 주말이셔서 들뜨셔서 그런가. 일단 이 정도 하시고 김용현 장관 변호인단 힘내라고 좋아요로 자, 응원해주세요. 이게 이제 이 정도면 여러분들 다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특검들 버리장머리가 없다. 왜냐면요, 김용현 변호인 측에서, 그동안에 여러 가지를 신청했어요. 법관 기피 신청도 하고 뭐 등등. 예, 보석도 신청하고 뭐 많은 신청을 했는데 전부 다 기각이 됐어요. 자, 그러니까 특검하고 좋을 리가 없죠. 예, 그 다음에 또, 김용현 변호인단이 검사가 신문하니까 또 이번에는 이제 소리를 또, 쳤습니다. 다음 정말 납득이 안 됩니다. 이런 코미디 같은 걸 허락하시나요? 다시 이해가 안 한번. 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지기현 판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요. 이런 것도 없는 거를 막 제시하면 어떻게? 그렇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서도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시하게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 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낯섭니다. 이 녹취록이 남아있는데 재판에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걸 붙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려 중요하죠. 저희가 그냥 재판이게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장들한테 엄청난 수단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법에 누구를 미치면서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의 경우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자체가 좀 자괴감이 듭니다. 집에서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문을 검사들이 하도록 제가 가만히 있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된다 지금 사실입니다. 아까 처음에 다 듣게 하기 조금 문제가 같아요. 그냥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말이죠. 증명력도 없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여기 나온 쪽이다 말한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재판장 이거 그러니까 유도신문 아니면 주변 판사가 왜 도대체 허용을 안 했어야 돼요. 김용현 허용하고 있느냐.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요거를 지기현 아주 판사에게 세게 거세게 항의를 항의한 하는데요. 거고 주변 판사가 좀 제시하는 바로 거 내가 좀 참고하겠다 앞으로 조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서도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시하게 하고 주변 판사예요.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 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낯섭니다. 이 녹취록이 남아있는데 재판에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걸 붙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려 중요하죠. 저희가 그냥 재판이게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장들한테 엄청난 수단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법에 누구를 미치면서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의 경우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자체가 좀 그 자괴감이 유도신문 주변 판사가 개정했다는 거죠. 신문을 검사들이 하도록 제가 가만히 있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된다 지금 사실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다 듣게 하기 조금 문제가 같아요. 그냥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말이죠. 증명력도 없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여기 나온 쪽이다 말한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코미디 같은 걸 허락하시나요?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김용현 국방장관의 변호인들이 지기현 판사에게 거세게 항의를 하는데요. 증명력도 없는 거를 막 제시하면 어떻게? 그렇지 뭐가 다릅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조서도 저희가 기억하기 위해서 제시하게 하고 물어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처음 본다고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낯섭니다. 이 녹취록이 남아있는데 재판에 보시는데 그러면 제가 그걸 붙인다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해버려 중요하죠. 저희가 그냥 재판이게 무조건 믿고 의지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장들한테 엄청난 수단과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유도신문의 법에 누구를 미치면서 누구를 믿으시라고요? 그러니까 유도신문의 경우 얘기할게요. 저희들이 가만히 있는 자체가 너무 자괴감이 듭니다. 제대로 집에서 못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신문을 검사들이 하도록 제가 가만히 있다는 게 저는 용납이 안 된다 지금 사실입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다 듣게 하기 조금 문제가 같아요. 그냥 기억 안 나면 이렇게 들어준다는 게 말이죠. 증명력도 없는 거죠. 하여튼 그리고 여기 나온 쪽이다 말한다. 이 상황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직연 판사도 말이죠. 워낙 여권에서 흔들리니까 조금 흔들리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유도신문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허경한 거 이거 좀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자, 그래서 김용현 이 변호인들, 김용현 장관의 변호인들이 특검하고 싸야 되고 지금 이 상황 같이
또 직위원 판사하고도 싸워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이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서 지금 이게 이제 파장이 커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께 이미 보도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1심 재판에서 핵심 증거 중에 하나가 정영학 녹취록이에요. 이거가 이제 조작됐다. 이렇게 민장에서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영학 이 회계사가 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되겠는데 2021년도에 검찰에 제출한 녹음 파일 분량 이게요 113시간짜리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아주 결정적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검찰이 말이죠. 이거를 검증을 2번씩이나 했어요. 문재인 검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검찰도 하고 그래서 검찰 차원의 새로운 녹취록을 만들었는데 요거를 민주당이 정영학 녹취록과 비교해봤더니 두 군데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두 군데가 달라졌다.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요 정영학 녹취록은요. 정식 의뢰로 만든 정식 의뢰로 민간 속기사가 만든 이 녹취록에서 정영학이는 2012년부터 김만배하고 남욱 변호사 등 대장 등 일당과 나눈 얘기가 여기에 싹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녹취록이 6건이고 녹음기가 3대, USB가 4개나 돼요. 검찰에 제출한 게. 자, 그래서 검찰이 그동안요 2번씩이나 걸쳐서 이 녹취록을 분석 검증했습니다. 그래서 이 김태훈이는 이제 친민주당이잖아요.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 징계할 때 검찰 과장을 했어요. 그 공로 등등으로 인해서 이번에 남부지검장으로 발탁, 영전 승진했어요. 1기 수사팀입니다. 이 사람들이 2021년 말 검찰 소속 속기사 12명에게 이 정영학이가 제출한 녹음기의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듣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검찰 차원의 녹취록을 만들었어요. 이게 1기 녹취록. 그 다음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에 재편된 대장동 2기 수사팀도 2022년 말 이 정영학의 녹음 파일을 재검증했고 다시 검찰 차원의 새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말이죠. 정영학이가 제어했던 대화 내용 등이 일부 지금 복원되는 이런 성과를 올리기도 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최초 제출했던 정영학 녹취록하고 대장동 1, 2기 수사팀의 녹취록을 비교해보니까 조작이 드러났다. 그러면서 한준호가 이걸 지난 17일 날 당회의에서 공식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정영하고 남욱의 대화 녹취 2건을 틀었어요. 그래갖고 2가지가 잘못됐다, 조작됐다. 하나는 첫 번째는요, 재창이 형 이거를 갖다가 정진상님으로 바꿔치기했다는 겁니다. 검찰이. 정진상을 갖다가 죄를 입히려고,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재창이 형을 갖다가 정진상으로 바꿔 뜯어고쳤다. 두 번째는요, 우일의 신도시가 원래 맞는 얘기인데 이거를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 우일의 신도시가 맞는데 우일의 신도시를 갖다가 윗 어르신들로 왜곡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각각 대장동 2기 수사팀, 대장동 1기 수사팀 대 수정됐던 내용이에요. 이 녹취록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이 본래 잘못돼갖고 이제 이 부분이 본래 다 1기, 2기에서 수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법원에서 이번 심판한 내용은 맞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갖다가 말이죠. 지금 이제 뜯어 고치려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지금 김용도 지금 뜯어 고치려고 난리를 치잖아요. 정진상 무죄 나가려고 또 난리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왜냐면 그래서 정진상이 지금 이제 이재명하고 같이 대장동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이재명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재판이 중단돼 있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민주당 특위가 16일 날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재창형을 갖다가 실장님으로 받쳐치기 했다. 결과적으로 녹취록을 조작해서 정 전 실장을 사건 구조 안에 억지로 끼우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정진상이는요. 대장동 수익 중에서 420만 원을 약정받았고 유동규를 통해서 뇌물 2억 4천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로 별도 재판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금 이재명이랑 같이 재판받다가 이재명은 중단이 됐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걸 근거로 해서 대장동 사건은 모든 증거가 신빙성이 없다. 대통령과 정 실장 사건을 공소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야당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결국 공소 취소를 위한 지금 과정에 돌입했다. 공작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 야당은 맞받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영학 녹취록에 대한 조작 가능성 법원에서 전혀 인정이 안 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요, 판결문에서 정영학이가 검찰이 2021년도에서 2022년에 제출한 녹음 파일은
원본 동원 파일과 동일성, 무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리고 그래서 최초 제출한 녹취록을 포함해서 검찰이 재작성한 녹취록, 이 세 가지 버전의 녹취록이 모두 법원에 제출됐고요. 그래서 재판부는 녹음 파일 대화 내용과 전반적인 뉘앙스, 피고인 진술 등에 비춰보면 성남시 수뇌부는 민간업자들이 사업 시행자로 선정되는데 도움을 주기로 협의했다는 점을 추단케 한다. 피고인의 진술은 일관되며 구체적이고 녹음 파일 등에도 부합해 믿을 수 있다. 그래서 정진상이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정영학이는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정영학이는요, 또 말을 바꿨어요. 자, 이 남욱도 바꿨고 정영학이도 말을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향후 재판, 지금 이제 이재명이 대통령도 딱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이제 조금, 앞으로 이제 어떻게 영향을 줄 것인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데, 자, 일단 지난 31일 날 요 쟁점 중에 하나가 정영학 회사의 진술 번호였는데, 정영학에는요 2021년도 9월에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녹음 파일을 제출하면서 수사에 적극 협조했어. 그런데 최근 재판에서 진술을 뒤집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재판장 조영우는 정 씨의 바뀐 진술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 정영학에는요, 초반에 성남도시개발공사와 민간의 이익이 절반씩 배분되는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성당 1,500만 원 이상인 대장동 택지 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낮춰졌다. 근데 이제 재판이 후반부로 접어든 작년 12월에는 뭐라고 말을 바꿨느냐? 검사가 평당 1,500만 원으로 측정한 엑셀 파일을 제시하기에 내가 만든 줄 알고 진술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내가 만든 자료가 아니더라. 그리고 올 1월 달에는 또 뭐라고 바꿨냐? 검찰 프레임에 맞춰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지난 2월 달에 이거 봐라. 검찰이 수사했잖아. 그래서 수사한 검사를 증거 우위 변조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조영우 재판장은요, 요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판시를 했느냐? 예, 이렇게 했어요. 민간업자 측이 도계공 공모지침서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한 7가지를 정영아이가 먼저 얘기하는 등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구체적 사실까지도 자발적으로 진술했다. 그래서 검사가 답변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조서가 작성됐다고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정영학의 기존 증언이 한국부동산원 통계 등 다른 자료나 공범인 유동규 증언과도 더 맞아떨어진다. 왜냐하면 유동규는요, 민간업자들이 성남 도계공에 비해 너무 많은 이익을 가져갈 경우 향후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수익을 절반씩 배분하는 듯한 외관을 만들어냈다. 이렇게 진술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런 재판부의 판단이 향후에 정진상과 김용 뇌물 사건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유동규를 통해서 이 정진상하고 김용한테 돈을 전달하는 의혹을 받는 남욱도 기존 증언을 반복했어요. 자, 그래서 남욱은요, 2021년도 11월에 본인 재판에서 유동규에게 3억 원을 전냈고 정진상과 김용에게 전달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작년 9월 이 말이 바뀌기가 한 시점도 똑같아요. 김용도, 정영학이도 작년 9월. 그리고, 이번 9월, 그러니까, 정영학이는 작년 12월부터 바꾸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제 남욱은 지난 9월에, 지금 정진상 재판에서 말이죠. 뭐라고 했냐면, 정진상과 김용에게 돈이 넘어갔다는 것은 당시 2013년도에는 전혀 몰랐다가 2021년 이후 수사 과정에서 검사들에게 들은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정영학 진술에 대한 판단과 마찬가지로 남욱의 증언도 유동규 증언과 부합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우리 재판부는요, 유동규가 남 씨에게 받은 약 3억 원 중 일부가 김용이나 정진상에게 전달이 됐다. 이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현재까지는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요. 그리고 대장동 항소, 이 포기, 역풍이 계속 셉니다. 남욱이가 벌써 이제 500억, 이거 벌어먹으려고 지금 이제 추징 보전 해제를 청구하고, 이게 만약 안 되면 국가의 배상권을 청구하겠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범죄 수익을 보면은요, 우선 이거보다도 말이죠. 이게 조금씩 다른데, 성남 타운하우스 62억, 중랑구 빌딩이 90억, 지금 재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양천구 단독주택이 23억. 이게 공개된 주요 재산입니다. 근데 범죄 수익의 검찰 추정치는 6,111억으로, 김만배는 6,111억. 그리고 남욱은 청담동 빌딩과 역삼동 토지인데, 청담동 빌딩은 120억,
역삼동 토지가 약 300억. 이게 지금 500억 간다는 거잖아요. 요거를 팔려고 내놨어요. 범죄 수익이 검찰 추정이 1010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추징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 1심 재판부. 예, 왜? 이해충돌법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제 특가법상 배임 혐의가 아니라 일반 업무상 배임 혐의. 자, 그래서 정영학에서는 신사동 빌딩이 173억, 대치동 아파트가 38억. 요거를 팔려고 내놨는데 현시세가 이게 62억이라는 겁니다. 범죄 수익이 626억이나 되는데 이것도 하나도 추징을 안 했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SNS에도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중앙일보가 정리한 내용입니다. 경기도 타운하우스가 62억, 그리고 서대문에 있는 윤 대통령, 윤 대통령 부친의 자택이 18억, 그다음에 중랑구 빌딩이 90억, 양천구 단독주택 23억에서 똑같아요. 6111억. 그다음에 나무, 청담동 빌딩 120억, 강남구 역상동 300억, 1010억. 그다음에 이 정형학과가 달라요. 하나는 626억인데 여기는 646억입니다. 신사동 빌딩이 173억, 대치동 아파트가 38억. 이게 지금 62억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646억 9,844만 원을 추징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 나무과 요 사람들 범죄수 이렇게 됐는데 1심에서 인정을 못 받았어요. 하나도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파만파로 요 내용이 이제 커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을 보면은요. 김대중 칼럼은 이어지는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대장동 일당 내놓고 돈잔치 한다. 우리가 판치는 나라다. 참 기가 막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말이죠.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 모두 7,886억 원을 벌어들였고, 김만배 일족이 가져간 이익만 5,823억. 참 대단하죠? 5,823억. 이게 이제 성남 시민들이 가져갈 돈을 이 대장동 일당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이 제대로 닥달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반대다. 예. 그래서 당초 검찰은 법원에 7,524억 원의 추징을 요구했는데 1심 재판부는 손해액의 구체적 산정이 어렵다 그러면서 473억 원만 추징했어요. 그리고 남욱은 추징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항소심에서 밝혀야 되는데 항소 포기 때문에 추징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검찰이 보존 중에 있는 대장동 일당의 재산 2,070억 원 역시 1심 추징액을 제외한 1,642억 원에 대해서는 동결 조치를 기록할 법적 근거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남욱은 항소 포기 직후에 추징 보존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대장동 일당은 큰 소리를 치고 거꾸로 검찰은 몰리는 처지가 됐다.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도적의 세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국민은 대장동 일당의 돈잔치를 구경할 수밖에 없게 됐다. 김만배는 1심 추징액이 그대로 확정돼도 5천억 이상을 가져간다. 감옥에서 나오면 돈방송 위에 앉는 것이다. 나머지 일당도 수백억 원을 챙기게 됐다. 정부 여당은 이 문제에 침묵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의 부당한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장들을 총검사로 자천시키겠다고 공격하고 있다. 저항하는 검사들을 손보겠다며 검사 파면법을 발의했다. 불의가 판치는 나라가 됐다. 참 기가 막힌 세상이 된 거예요. 예. 이러니 우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이러니까 이재명 재판을 재개하라는 100만 청원운동,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100만 서명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지금 웃지 못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이게 참 기가 막힌 이런 지금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워싱턴에서까지도 윤 대통령을 석방하라, 그리고 이재명은 탄핵하라, 이런 분위기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 커밍스의 주장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